안녕하세요. 케어유 뉴스 김형래 편집장님이 매일 아침 전해주시는 칼럼 아침마다 지혜를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게 뜯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다룰 자료는 241번째 칼럼인데요. 황혼의 지혜, 절제가 선물하는 건강의 품격. 제목부터 뭔가 좀 깊이가 느껴지죠. 네. 저도 이 칼럼을 처음 딱 봤을 때 정말 흥미로웠던 게 바로 그 지점이었어요. 어떤 점요? 보통 술 줄이세요 하는 이야기는 솔직히 잔소리처럼 들리기 쉽잖아요. 맞아요. 맨날 듣는 얘기죠. 근데 이 글은 그런 접근법을 완전히 뒤집고 있어요. 그 절제라는 걸요, 무언가를 빼앗기는 고통이나 어떤 상실감, 이런 걸로 보지 않고요. 네네. 오히려 내 삶의 존엄과 품격을 스스로 지켜나가는 아주 능동적이고 또 긍정적인 선택으로 바라보게 만들더라고요. 아, 선택이라는 단어. 그게 핵심이네요. 네, 바로 이 관점의 전환.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럼 칼럼의 논리를 한번 차근차게 따라가 볼까요? 글의 시작이 아주 인상적이던데 처음부터 술을 나쁘다고 막 몰아세우질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젊은 시절에 술이 우리 삶에서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따뜻하게 인정해주면서 시작하죠. 뭐 동료와의 끈끈한 유대를 다지는 매개체라던가? 고단한 삶의 무게를 잠시 잊게 해주는 위로의 친구, 이런 표현들. 아마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아, 맞아. 내 젊은 날도 저랬지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시절의 추억이나 문화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게 이 글의 큰 미덕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그 시절의 진실이었으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칼럼은 곧바로 이야기의 중심을 옮겨오죠.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우리 몸도 그때의 몸이 아니다. 아, 이 지극히 당연하지만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어하는 사실을 조용히 상기시켜요. 이게 과거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삶의 단계가 변하면 우리 삶의 여러 요소들의 역할 또한 변해야 한다는 자연의 섭리 이런 걸 받아들이자는 제안에 가깝겠네요. 정확합니다. 젊음의 열정과 에너지가 황혼의 깊이와 통찰로 바뀌듯이 술과의 관계도 이제는 재정립할 때가 왔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는 거죠. 칼럼에 그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이러한 변화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삶의 방식을 택하는 것. 네, 이야말로 진정한 시니어의 지혜일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 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에 좌절하거나 뭐 어떻게든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그 변화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럼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을 탐색해볼까? 하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어린의 태도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저는 이 문장이 이 칼럼 전체를 떠받치는 아주 단단한 기둥이라고 생각해요. 변화를 인정하는 지혜.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군요. 근데 이 칼럼이 이런 철학적인 이야기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아주 구체적인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부분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가 정말 흥미로웠어요. 특히 한 달 금주라는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의 절제가 우리 몸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지 설명하는 대목이요. 네, 그게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라는 점이 설득력이 있죠. 칼럼에서 언급한 4가지 변화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첫째가 뇌의 휴식. 네, 술을 마시면 잠은 드는 것 같아도 사실은 깊은 수면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데 금주를 하면 뇌가 비로소 온전한 휴식을 취하면서 다음날 정신이 맑아지죠. 그리고 둘째는 다들 아시는 간 기능 회복. 그렇죠. 셋째는 만성 염증 감소인데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몸속의 자잘한 통증이나 불편함이 줄어드는 걸 체감할 수 있거든요. 아, 염증 감소. 마지막으로 혈압 안정화. 맞습니다. 이 모든 게 한 달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요. 한 달이라는 기간이 주는 효과? 이게 정말 그렇게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일까요? 아니면 그냥 검사 수치상으로만 나타나는 좀 미미한 변화는 아닐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많은 연구와 사례들이 충분히 체감할 수 있는 변화라고 이야기해요. 아, 정말요? 칼럼이 사용한 자정 능력이라는 표현이 이걸 잘 설명해줘요. 우리 몸은 원래 스스로를 정화하고 회복할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 스스로 깨끗해지는 힘. 네, 우리는 그저 술이라는 방해물을 잠시 치워주기만 하면 몸이 알아서 자비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이 과학적 사실이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2가지 있어요. 그 2가지가 뭘까요? 첫째는 아까 말씀하신 체감의 문제,
즉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삶의 질. 네, 이 시기에는 혈압이 조금만 안정돼도 하루의 컨디션이 달라지고요. 몸의 염증 수치가 줄면 아침에 일어날 때 그 뻐근함이 사라져요. 아, 그쵸. 네, 이건 단순히 수치가 좋아지는 걸 넘어서 내 하루하루의 활력을 되찾는 아주 현실적인 이득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병을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서 오늘을 더 기분 좋게 살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훨씬 더 현실적인 이유예요. 현실적인 이유요? 네, 칼럼에서도 지적했듯이 나이가 들수록 고혈압, 당뇨 등으로 복용하는 약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렇죠. 이때 알코올은 정말 예측 불가능한 변수예요. 어떤 약과는 심각한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약효를 무력화시키거나 상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거든요. 어유, 위험하네요. 네, 마치 화학 실험실에서 성분도 모르는 물질 두 개를 섞는 것과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절제는 이런 잠재적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가장 확실하고 지혜로운 자기보호 수단이 되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절제라는 게 단순히 건강을 위한 걸 넘어 내 삶의 여러 위험 요소를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전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이 칼럼이 개인의 건강 관리를 넘어서 어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절제의 미학이라던가 사회 어른으로서의 품위 같은 표현까지 등장하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칼럼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부분이에요. 이건 건강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는 행위로 볼 수 있어요. 주도권이요? 네, 나이다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무력감을 느끼거나 노화 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체념하는 대신에요. 네. 절제라는 적극적인 선택을 통해서 내 몸의 긍정적인 변화를 내가 직접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하는 거죠. 아, 내가 내 몸의 주인이 된다는 느낌? 그렇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런 생각이 사실 수천 년 전 철학자들의 지혜와도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아, 고대 철학자들 말씀이신가요? 네, 예를 들어 고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은 절제를 4대 기본 덕목 중 하나로 꼽았어요. 그들에게 절제는 단순히 욕망을 억누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죠? 이성을 통해 자신을 다스림으로써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얻는 길이었죠. 이 칼럼이 현대적인 건강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본질은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주치성을 되찾는 고전적인 지혜와 정확히 일치해요. 와, 절제라는 단어 하나에 그런 깊은 철학적 의미가 담겨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절제는 무언가를 포기하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을 더 품격 있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한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가치로 제정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술을 안 마시는 걸 넘어서 내 삶에 주도권을 쥐고 마지막까지 품위 있게 살아가겠다는 어떤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요즘 웰빙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 즉 장수를 넘어서 건강하고 의미 있게 잘 사는 것. 네. 이 칼럼이 제안하는 지혜로운 절제는 그 웰빙을 실현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론인 셈이죠. 좋습니다. 철학적인 의미까지 짚어보니 이 칼럼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네요. 자, 그럼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실천적인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이 칼럼의 제안이 현실적인 이유는 이제부터 평생 술 한 방울도 마시지 마세요 같은 그런 극단적인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점 같아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만약 그랬다면 그냥 좋은 이야기지만 실천 불가능한 이상론에 그쳤을 거예요. 그렇죠. 대신 칼럼은 지혜로운 절제라는 아주 유연하고 현실적인 개념을 제시해요.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내 몸의 상태를 내가 주치의처럼 세심하게 살피고 지금은 내 몸에 휴가가 필요하겠구나 싶을 때 전략적으로 술을 멀리하는 기간을 갖는 것을 의미해요. 전략적으로 술을 멀리하는 기간이라 금주라는 말보다 훨씬 부담이 덜하게 들리네요. 그렇죠. 근데 왜 하필 한 달이라는 기간을 예시로 들었을까요? 한 달은 아주 절묘한 설정이라고 봐요. 일주일은 너무 짧아서 몸의 변화를 느끼기 좀 어렵고 석 달은 너무 길어서 시작하기 전에 질에 겁을 먹게 되죠. 아, 그렇겠네요. 한 달은 도전해볼 만한 목표이면서 동시에 우리 몸의 긍정적인 변화와 술 없는 삶의 즐거움을 충분히 체험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칼럼에서 이걸 아주 멋진 비유로 표현했죠. 오랫동안 쉼없이 달려온 내 몸에 주는 귀중한 휴가라고요. 네, 몸에게 주는 휴가. 그 휴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보상을 얻을 수 있을까요? 칼럼은 두 가지 아주 값진 보상을 이야기해요. 첫째는 술 없이도 삶의 즐거움과 평온함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재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재발견. 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즐거운 자리, 술,
힘든 일, 술이라는 공식을 머릿속에 새겨놓고 살 때가 많거든요. 일종의 습관적 연결고리죠. 그렇죠. 그런데 한 달이라는 시간은 그 연결고리를 잠시 끊어볼 기회를 줘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좋은 사람과의 깊은 대화, 향기로운 차, 고요한 산책 같은 다른 즐거움으로 채워보는 거죠. 아, 그러다 보면 어라? 술이 없어도 인생이 충분히 충만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소중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어요. 습관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내는 시간이군요. 저도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있는데 가장 놀라웠던 게 음식 맛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였어요. 아, 맞아요. 혀가 좀 예민해져서 재료 본연의 맛에 더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두 번째 보상과 연결돼요. 맑아진 정신과 한결 가벼워진 몸으로 일상의 소중한 순간들을 훨씬 더 깊고 섬세하게 음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호스트님이 말씀하신 미각의 변화도 그렇고 아침에 눈 떴을 때의 그 개운함, 전보다 세상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듯한 느낌 같은 것들이요. 아, 맞아요. 그런 느낌 있죠. 이런 작지만 확실한 긍정적 경황들이 쌓이면 술이 주는 순간의 짜릿함보다 절제가 가져다주는 지속적인 평온함과 맑은 정신의 가치가 훨씬 크다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체감하게 되는 거죠. 한번 체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조절하기가 훨씬 쉬워지겠네요. 그럼요.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의 즐거운 선택이 되니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본 김영래 편집장님의 칼럼 황혼의 지혜는 결국 하나의 멋진 여정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네. 술과 함께 뜨겁게 살아온 과거를 존중하되 현재 내 몸이 보내는 신호와 과학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미래에 더 건강하고 품격이 있는 삶을 위해 지혜로운 절제라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해보자는 여정이었네요. 맞습니다. 칼럼의 마지막 문장이 긴 여운을 남기는데요. 지금 잠시 습관적인 술잔을 내려놓고 내 몸이 들려주는 진솔한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있을 것 같아요. 아, 술 말고 다른 거요? 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잠시 내려놓고 그 빈자리에서 들려오는 진솔한 소리에 귀 기울여 봐야 할 또 다른 습관적인 술잔이 있지는 않을까요? 어쩌면 그건 잠들기 전까지 손에서 놓지 못하는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찾아 헤매는 과도한 지적 탐욕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혹은 떨쳐내지 못하고 몇 년째 곱씹고 있는 오래된 걱정거리일 수도 있겠죠. 당신의 삶의 휴가를 선물하기 위해 잠시 내려놓아야 할 습관적인 술잔은 무엇인지 한 번쯤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